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그저 또 다른 날 항상 비련한 시간 살아있어. 어쩜 나 미쳤나봐 벌써 다 알죠. 미쳤나봐 불을 켜요. 노래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지. 노래 너무 음악이 좋아. 미쳤어. 너무 좋아. 이 작품 진짜 음악은 미쳤어 네. 진짜. 아 오늘 또 벌써 저희가 난리 난 걸 보니까 또 음. 얼마나 어떤 작품을 가져왔을지 네. 이제 듣고 계신 딱 분들은 아시죠? 딱 아실 것 같아요. 예. 살아있어. 살아있는 분 누구시? 신났어. 안녕하세요. 저는 살아있는 뮤지컬 천재 황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네, 저도 살아있는 27입니다. 우리 다 우리 살아있나요? 유령 없죠? 우리 유령 없죠? 우리 아니 여기 근데 나-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치, 뭘까요?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건가? 그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살아있는 겁니까? 정신이 지금 썩었는데 지금. 맞아요. 왜 썩어 맞아요. 있어요? 아 왜 제가 썩어 그렇다는 게 있어요? 아니라 네. 살아있다라는 거의 정의를 우리가 좀 그렇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바로 이 작품을 통해서 네. 바로 지금 광림아트센터 BBCH홀 치킨홀에서 열리고 있는 뮤지컬 Next to Normal. 너무. 자 일단 이거 딱 이야기하기 전에 음. 이 Next to Normal이라는 작품을 줄여서 부르는 방식이 다 넥투멀? 저마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식구님 뭐라고 넥투멀 아니에요? 넥투멀? 네. 넥투멀 27님. 저는 넥투 노멀. 넥투노멀 네 글자. 음. 저는 넥투노거든요. 넥투노. 그냥 맞아요. 넥투노. 노까지만 요즘엔 노까지만 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음. 넥노멀이라고. 넥투멀. 넥노멀, 넥투노, 넥투노멀. 넥투멀. 넥투멀은 왜 넥투멀이에요? 넥투멀이냐? 왜 넥스트 투 노멀. 아 거기서 진짜 약간 처음이랑 끝만 이제 하는 거구나. 넥투멀. 아무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통일할까, 부르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도 안 달으실 거잖아 어차피. 아 그러니까 나 좀 왜 이렇게 샤이한 거야. 줄밖에 아니야, 없고. 어차피 상관없어. 우리 이제 그거 인정해야 돼요.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 살아 계실 거예요 어딘가에서. 어딘가에 예. 다 살아 계시겠죠? 계시죠. 예, 근데 살아서 여러분들 보고 이게 계실 거예요. 넥투 노멀의 뜻이 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Next to Normal. 난 이 맞아 작품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해. 맞아요. 중요해요. Next to Normal. 일단 직역을 하자면 평범의 바로 옆. 막 그렇죠. 직역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그래서 평범의 바로 옆이 어떤 정상적인 상태인가? 아니 그게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노멀 옆에서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멀이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과연 그 속에서 행복한가? 평범 옆에서 행복한가? 아니면 그들은 그 노멀 옆에서 노멀을 향해 가고 있나? 아니면 그 상태에 안주하고 있는가? 노멀을 꿈꾸는가 아닌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비정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노멀이라는 게 넥스트 앱노멀이 아니지. 앱노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실은 옆에 있다는 건 비정상인 거거든요. 그 이분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앱노멀이라고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넥스트라고 약간 뭔가 비껴 있고 이제 그것이 그렇지만 비정상은 아니다. 라는 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스펙트럼이 있으면 보통 이제 서양식 사고 방식에 따르면은 이제 정상과 비정상 이분법적으로 딱딱딱딱 나누는데 이 작품은 제목 자체에서부터 이 이분법적인 그 분리를 거부하고 있다. 맞아요. 전문가시네. 네. 전문가인가요? 이럴 때 또 굉장히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가 그렇죠. 애매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비정상일 수 있잖아요. 다 그런 요소들을 말을 못할 뿐 누구나 그렇죠. 다 본인은 알고 있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른 해석으로 보면 넥스트 2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 볼 때 지금 이후부터는 노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후가 노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힘들어도 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이 미래에는 우리가 이제 노멀로 가고 있다. 노멀로 가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가지는 어떤 결말 혹은 그 마지막에 어떤 제시들이 이 노멀로 향해 가는 그런 것들로 좀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제목을 만약에 예전에 이 작품을 처음 이제 접했을 때 이게 미국에서 이제 처음 올라간 그렇죠. 건데 그 한국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 제목을 뭘로 지을까? 제가 이제 프로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영어 그대로 제목을 썼어요. 근데 요때 한창 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작품을 영어 그대로 제목을 쓰는 이런 것들이 막 좀 유행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바꾸지? 이런 강박에 좀 그렇지. 휩싸여 있었는데 뭐 그때 들어온 게 뭐 예를 들어 페임 그러면 그냥 페임 뭐 이렇게 쓴다든가 그치. 뭐 그런 이제 시절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목이 가지는 그 넥투 노멀 뭐 넥스트 투 노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불러가면서 이 작품을 관객들이 찾아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맞아. 처음에는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제목만 들으면 이게 뭐지? 그러고 좀 어려워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포스터도 사실 보면 어떤 친근한 포스터가 아니라 맞아. 눈이 막 이렇게 그죠. 무섭잖아 사실. 이거 명성황후 포스터 옛날에 영국 갔을 때. 영국 갔을 때 뒤에 이게 오케스트라 있고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눈동자를 그 얼마 전에 어디 리뷰를 쓰는데 외면할 수 없는 눈동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 외면 못 하겠더라고. 그 눈을 보고 있으면은 보여. 눈동자를 다른 데로 돌리기가 어려운. 깨뚫어 볼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고. 이 작품이 처음에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1998년에 처음 만들어졌대요. 그래요? 꽤 오래됐다. 네. 제가 본 거는 2007년 8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가 워크숍을 처음 했을 때예요. 진짜 그러니까 오랫동안 개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톰 캣이라는 작곡가하고 브라이언 요키라는 극작 혹은 작사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10분짜리 워크숍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목이 Feeling Electric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음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그마치 10년 동안 환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신질환에 관한 이 전문적인 얘기들을 삽입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그러면 나 궁금한 게 그 개발하시는 분들, 디벨롭하는 창작진 분들은 그 10년 동안 뭐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제가 뭐 또 다른 거 하거든요. 하면서 이것만 하진 하면서. 않죠. 그치. 다른 거 그리고 하면서 했겠죠. 뭐든지 뭐 하나만 하잖아요. 그럼 능률이 안 올라요. 맞아요. 특히 창조적인 일은 맞아. 여러 가지 산만해야 돼. 산만해야 돼. 다른 분야 아예 상관없는 분야를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맞아요.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2008년에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승승장구를 하죠. 2009년에 토니상 11개 부문에 올랐다가 여우주연상, 음악상, 편곡상 수상을 하고 더 훌륭한 거는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을 수상을 하게 돼요. 그 퓰리처상 그 받은 뮤지컬이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뭐 있어요? 제가 또 이건 또 얼마 전에 하면서 저 옛날에 하나 안 갔나? 일단 제 인생작 뮤지컬 렌트. 조나 달라스의 뮤지컬 렌트와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토니 어워즈에서 최다 노미네이트 됐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스트레인지 루비라고. 그게 뭐냐면 흑인 동성애자인 어떤 그 어셔라는 주인공이 극장에 가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뮤지컬인데 그 작품이 또 퓰리처상을 수상을 하고 그 넥스트 투 노멀도 퓰리처상 수상을 하고. 와. 혹시 남태평양도 하지 않았나요? 남태평양? 너무 옛날 사우스 퍼시픽 남태평양 아닌가요? 지금 이게 얘기하시는 동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아무튼 퓰리처상이라는 게 미국의 언론사에서 그렇죠. 주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가치가 있고 철학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짙은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런 작품들에만 주는 상이에요. 맞아요, 그걸 2010년에 이 작품이 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부분은 사실 이 작품도 굉장히 연극적이에요. 특별히 그 연극 중에서도 미국의 어떤 현대 드라마 이런 계보를 잇는 그런 뭔가 전통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진 오닐. 네. 무슨 작품 했나요? 뭐 밤으로의 긴 여로. 그다음에 또 뭐 느릅나무 밑에 욕망 이런 거 하셨죠. 그다음에 또 테네시 윌리엄스. 뜨거운 욕망이라는 전차. 유리동물원 막 이런 거 하셨고 또 기가 막힌 작품이 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서 밀러. 아서 밀러. 세일즈맨의 죽음. 네. 이분들이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현대 드라마를
쫙 그 이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극작가들이고 이때 이제 가족의 이야기를 그 드라마로 만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고 그걸 부각을 시켰어요. 미국 가정에 관한 실체를 파헤친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을 한 거죠. 근데 그 지금 우리 넥투노멀이라는 작품도 이 가족의 의미를 뭐 뮤지컬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긴 하지만 그 계보를 잇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상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와중에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남태평양 받았네. 그렇죠. 퓰리처상 받았어. 제가 어디선가 책에서 본 게 기억이 나거든요. 50년에 받았고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뮤지컬인데. 썬다인 뮤지컬 중에 썬데이 인 더 파크 위 조지도 퓰리처상 받았고 해밀턴도 받았습니다. 해밀턴. 맞아요. 예. 오 해밀턴도 받았네요. 진짜. 예. 좋네요. 네. 10편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와. 그러니까 아무튼 훌륭한 작품이다. 훌륭한 작품이다. 이 10개 손가락 안에 들어간 작품이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 이제 여기 제가 이거 이제 뭐 캐스팅된 분들이나 이제 줄거리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작품들. 예, 저 2번 보고 왔습니다. 저는 다이애나가 최정원 배우님, 오케이. 그다음에 데니 이건명 배우님, 그다음에 게이브가 노윤 배우님, 그다음에 나탈리가 이하진 배우님. 이하진 배우님이 그 이정열 배우님. 따님이시죠. 예. 얼굴이 아주 그 성별만 바뀌었지. 너무 이게 눈도 보면 엄청 이정열 배우님이 아니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이번에도 같이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옛날에 그러니까요. 이정열 배우님 대나셨잖아요. 대나셨었죠. 맞아요. 예. 아니 진짜 유전자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아마 첫째 딸이신가 아마 그러셔가지고 원래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는 또 속설이 있잖아요. 첫째 딸만이 아니라 첫째는 거의 아빠를 닮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 줄 맞아. 아십니까? 왜 그래요? 이게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네.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임신했을 때 애를 잘 낳으려면은 주변에 예쁜 것만 먹고 예쁜 것만 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잘생긴 남자 여자 연예인들 사진을 막 붙여놓고 그런데요. 근데 첫째 때는 가장 둘이 사이가 좋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내가 지금 네. 엄마가 좀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러니까. 좀 잘생긴 연예인들 그렇죠, 보고 이랬으면 내가 그렇죠. 둘째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너무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죠. 너무 근데 제 현실적이다. 뇌피셜인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바라보는 만큼 흡수해가지고 그게 유전자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랑 똑같구나. 너무 맞습니다. 지금 현장이 있으면 현장이. 지금 둘째 낳으셔도 다릅니다. 아빠처럼 다릅니다. 나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 낳는 건 나을 수는 있는데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거는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갔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헨리. 네, 헨리가 이제 나탈리의 남자친구죠. 남친. 네, 김현진 배우님. 예. 네, 그리고 이제 의사 역할이 나오는데 이분이 파인 박사, 매든 박사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윤석원 배우님이 하셨어요. 윤석원 배우님. 네, 굉장히 재밌고 코믹한. 굉장히 또 락스타적으로 이제 나오는 장면이 또 있죠. 어느 배우님 보셨어요? 저는 박할린 배우님 초연 때 봤어요. 초연 때. 네, 저는 거의 모든 뮤지컬을 초연만 보고. 네네네. 그거 봤다고 평생 안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안 보는. 초연이면 2016년인가요? 초연이 2016년. 1년. 진짜 오래됐다. 네네네. 진짜 오래됐다. 네, 맞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3년째죠. 이번에. 이제 4년. 4년째. 네, 2013년이 재연이었고 2015년도 3년, 2022년 4년. 그렇구나. 제가 이거를 너무 이제 저는 오리지널을 봤었거든요. 보고 너무 좋아서. 브로드웨이에서. 네네네. 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이미 라이선스가 팔렸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초연 때 부랴부랴 박할린 배우님 하는 걸로 봤죠. 저는 기억에 나는 게 아마 초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뮤지컬 어워즈에서 넥투노 축하 무대를 했었는데 김지현 배우님 아세요? 네네네네. 일본에서 활동하셨죠. 발성이 굉장히 또 특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전공생들 사이에서 김지현 배우님 성대모사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알아? 너 내가 아프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무 김지현 재밌다. 배우님 호프도 얼마 전에 하셨던. 네, 김지현 배우님.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떤 캐스트로 봤냐면 일단 다이애나 두 분 다 봤습니다. 페어를 말씀드릴게요. 박할린 배우님, 이건명 배우님, 양희준 배우님, 그리고 이정화 배우님, 김현진 배우님, 윤석원 배우님으로 봤고 두 번째는 최정원 배우님, 남경주 배우님, 노윤 배우님,
이서영 배우님, 최재용 배우님, 윤석원 배우님. 아니, 그러니까 골고루 다 보셨네 진짜. 제가 이거 맞아. 제가 못 본 배우님이 이하진 배우님, 이석준 배우님, 박인배 배우님 이 세 분을 못 보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이 캐스트로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커버를 또 하실 예정이시구나. 근데 저는 노윤 배우님이랑 이하진 배우님 연기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두 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죠. 핫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너무 매력적이셨어요. 그래서 그 신선함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이게 좀 리뷰를 쓸 일이 있어가지고 프리뷰 오프닝을 가서 완전 첫날을 갔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부탁을 드렸죠. 원래는 좀 공연을 한 뒤에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다. 이게 좀 리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봐야 되니까 제가 보고 잘 쓸게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봤었죠.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신병원이 막 나오고 그쵸. 치료 방법이 막 나오고 망상과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약간 좀 이것의 출발점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조금 살다가 저 사람 좀 이상해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죠. 종종 보죠, 맞아요. 종종 보죠. 네. 지금도 많이 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병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냥 뭐 조금 이상할 뿐이야. 근데 뭐 그냥 뭐 그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더 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마음의 병을 그거를 탐색을 하고 규정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아주 오래전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죠. 네. 프로이드는 아니 지금 황준우님 이렇게 하셨어요. 프로이트는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무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맞아, 그 뮤지컬 샤이닝이라는 데서 맞아요. 그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대단한 발견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막 어떻게 막 말하기가 조금 좀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규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학문이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복잡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조금 뭐라 그러냐 조금 마음이 조금 막 불안해. 그러면 불안장애. 그렇지. 이제 그 매뉴얼이 생긴 거야. 그렇죠. 나 누구랑 상대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어. 대인공포증. 그렇지. 막 없던 병이 막 생기는 거죠. 공부가 잘한데 학습장애. ADHD다 뭐 이런. 오은영 선생님. 오은영 선생님 불러오셔야죠. 공부하자. 그렇죠. 해야 돼. 잠을 못 잔다. 그럼 뭐예요? 불면증이지. 수면장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에 누구나 다 휩싸여 살고 그게 막 힘든 거를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그게 이제 규정이 되면서 막 고민을 시작되고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데서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병으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의사를 찾아가서 그렇죠. 병을 치료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작품을 다 보셨지만 이게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다이애나잖아요. 그렇죠. 다이애나가 치료가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조금 약간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전전하죠. 계속 이제 의사들이 전전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대뇌에도 영향도 있지 않았나. 맞아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1막과 2막에 끊임없는 치료 과정이 나와요. 맞아. 끊임없는 치료가 정말 보다가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제가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 치료 과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줄거리 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옆에서 계속 눈짓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나는 미래 얘기했는데 다이애나와 그다음에 이제 남편인 댄, 그다음에 게이브라는 아들, 그다음에 나탈리라는 딸 이렇게 네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집이 나와요. 근데 평범한 딱 보면은 너무 행복한 이상적인 가족이지. 그렇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이 작품의 매력이 뭐냐면 처음부터 한 중반까지는 아니고 3분의 1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뭔가 이상이 없는 듯한 그렇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이 작품의 매력이거든요. 어. 그런데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근데 너무 중요한 이 부분이라서. 정도까지는 괜찮아. 다 알아, 다 알아. 알아요. 이 정도까지 네. 괜찮고 어차피 뒤에 더 큰 게 기다리고 맞아요. 있기 이게 지금 때문에 4연이기 때문에 어. 다 맞아요. 알아요. 아, 또 모르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돼. 네. 어. 오케이, 그것까지 괜찮을 것 네. 같아. 어. 그런데 이 가족들 중에 뭔가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지. 비밀이 있고 사실은 공연을 자세히 보면 어. 그 복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복선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그게 드러나나요? 예, 그렇죠. 다 처음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나오죠. 어, 전 그- 알고 그- 봐서 그런가? 그 비밀이라는 거는 사실 게이브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말하기가 너무 어. 이게 답답하신 게 이게 보여지네. 여러분들 맞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얘기해야지 뭐. 그냥 뭐 학교 가는 거. 네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다이애나랑 얘기할 때 게이브랑 그리고 댄이 내려왔을 때 게이브 버스 시간 놓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게이브가 막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아침에 학교도 가고 뭐 아침밥 무슨 먹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 식탁 위에 테이블에 접시가 세 3개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생각하고 나는 그냥 엄마가 안 먹겠거든. 우리 한국 뭐 그럴 수도 마인드. 있죠. 왜냐면 가족들이 뭐 나 안 먹고 갈래 그렇지, 이럴 그렇지.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지만 그걸 또 유심히 따지고 보니 왜 3개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 그렇지. 또 하나는 게이브가 학교를 가면서 나탈리한테 안녕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나탈리가 쌩까요. 근데 뭐 그거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둘 그냥 다 어머 그냥 뭐 사이가 안 좋은가 남매가 보다. 보통 그렇지 뭐. 그리고 집에서 그렇지 뭐 다 그치.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복선이었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희한하게도 엄마랑 게이브가 무슨 대화를 안 나눴는데 엄마의 생각을 게이브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게이브라는 친구가 3층 꼭대기에서 혼자 왔다 갔다 그렇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일단 무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아시바라 그러죠. 아시바. 맞아요. 그래서 층무대가 이런 철봉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1층이 거실, 그 가족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있고 2층에 뭐 피아노가 그렇죠. 놓여 있고 그래서 뭐 나탈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맞아요. 그런 게 있고 그 꼭대기가 바로 3층이죠. 맞아요. 근데 3층은 게이브. 케이블만 이제 왔다 갔다 맞아. 하는 그 공간이라는 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걸 블럭 같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레고 조각 조각 그치, 이렇게 그치. 내서 칸칸을 만들어 놓고 어. 그걸 3층까지 쌓았어요. 맞아, 사실은 맞아. 이 중소극장에서 보기 어려운 무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철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이 칸칸을 각각의 생각을 이렇게 단절돼 있는 생각들 그런 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게이브가 3층에 있는 거는 게이브가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명시를 상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게이브가 혹시 잠깐. 여기서 혹시 스포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30초 뒤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게이브는 죽은 사람이다. 예,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렇지. 네, 이런 설정을 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맞아. 근데 그거를 계속 드라마 안에서 저기 다이애나의 시각으로 보는 장면들이 계속 연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게이브가 이상한 줄 모르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게 깨지는 순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곡이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아침에 빵을 만드는데 그 빵을 통째로 막 20개, 30개를 바닥에다가 막 맞아. 깔아놓고 막 샌드위치를 막 만드는. 그저 똑같으다 맞아. 하루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막 이제 하죠. 그때 막 갑자기 흥분을 미치죠, 하면서 막 미치죠. 만드니까 저 이상하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딱 느끼고 나서 애들을 이제 학교 보내고 병원 가자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죠. 데니. 그래서 이게 뭔가 정신병에 관한 얘기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치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일막 내내 치료를 하고 또 이막에도 또 치료를 하고 이런 계속 치료하다 끈. 치료가 끊임없습니다. 맞아. 근데 처음에 치료하는 게 약물 치료예요. 맞아요.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다이애나가 그 막 알약을 여러 개의 종류를 막 엄청 많은 알약을 화장실 찬장에 네 찬장에 뒀다가 이렇게 꺼내서 먹고 가방에다 막 넣어가지고 다니고 막 엄청 막 먹어요. 그렇지. 근데 그 약물 치료를 하다가 이제 그거를
약을 끊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끊는 거를 종용하는 인물이 누구냐? 게이브. 게이브죠. 환상 속에 게이브가 나타나서 엄마 먹지 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하게 하죠. 그리고서 약을 다 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때 막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남편이 드디어 괜찮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상이 또 확 뒤집어지는 게 나타나죠. 그렇죠. 딸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생일 케이크를 갖고 나오는데 그게 누구의 생일 케이크였나요? 게이브. 네, 게이브. 죽어서 없는 아들의 생일 케이크를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번 딸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병원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번에 쓰는 방법은 상담 치료를 또 하게 그렇지. 됩니다. 그래서 최면 요법도 막 어. 쓰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나오는 박사가 매든 박사인데 이 매든 박사가 잘 설득을 해서 그래 내가 이제 게이브를 끊어버리자. 왜냐면 이게 정말 아니 드라마를 보면 너무 집요하게 그렇지. 아들의 환상이 들러붙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넘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멋진 게이브가 와서 엄마 이러는데 저도 아들이 있지만 만약에 아들이 정말 눈앞에서 엄마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그 그렇지. 말을 안 믿어요.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정말 노력을 해서 그 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 그래서 짐을 막 이제 그 옛날에 막 애기 옷 같은 거 이런 걸 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단이 나지. 사단이 이게 또 반복이야. 치료하고 됐다 싶으면 사단 나고. 맞습니다. 치료하고 사단 나고 이게 반복이네. 그때 나오는 물건이 오르골입니다. 맞아. 아들이 좋아했던 오르골 음악소를 다 들으면서 다 필요 없어. 난 아들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해서 죽은 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치료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는 듯한 더 멀어지는 듯한. 이때까지만 너무 심란해요. 참 맞아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이제 이게 노래가 막 이중창, 삼중창 이렇게 막 할 때 보면 자기 의견이 다 있는 거예요. 맞아.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맞아요. 이 다음에 나오는 치료법이 전기 충격 맞아. 전기 충격 요법. 전기 충격 요법을 하러 가는데도 아들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남편이 잘 설득을 해서 맞아. 정말 찝찝하게 이렇게 동의서를 쓰면서 이제 치료를 하러 들어가는 것까지 여기가 이제 일막 끝이에요.